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훌쩍 돌파하고 있는 가운데 13일부터 충남 지역의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상향됩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은 8명으로 줄어들고 수도권과 가까운 천안, 아산 지역은 4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됩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양승조 지사는 지난 12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13일 0시를 기해 도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사적 모임 인원은 무제한에서 8인 이하로 제한하고 행사 집회는 100인 미만만 허용됩니다.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과 아산은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이번 2단계 상향에 따른 시설별 방역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그룹 시설인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 게임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며 인원 제한도 8에서 10제곱미터당 1명으로 강화합니다. 2그룹 시설인 식당과 카페는 24시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하며 노래 연습장은 24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도 제한합니다. 목욕장과 실내 체육시설, 방문 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도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3그룹 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웨딩홀 빈소별로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조치와 함께 수용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이 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 등도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강화합니다. 종교시설은 좌석을 2칸 띄우는 거리두기 실시와 함께 수용 인원의 30%만 정규 종교 행사 참여가 가능하며 모임 행사와 식사, 숙박 등이 금지됩니다. 실외 행사의 경우 100인 미만 규모로 열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에 대한 실외 마스크 착용도 다시 의무화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전국적으로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결정했다며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동안과 같이 모임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충남 대전 혁신도시에 대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9일 충남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제2차 충청권 상생발전 포럼에서 충남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 충청권 공동 건의문이 채택됐습니다. 4개 시도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정부의 충남 대전 혁신도시 지정 이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의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또한 전국 12개 혁신도시 발전 정책 강화, 정부 공모사업 비수도권 균형 발전 가점 부여 등의 제도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수도권에 비해 지방은 성장 기반이 없어 불균형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하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 신성장 동력 창출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시, 세종시, 충남도가 지난 7일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혁신 플랫폼은 지자체와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 연구소 등 혁신기관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의 취업, 창업,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국비 478억 원을 포함해 682억 원이며 향후 5년간 총 3,410억 원이 투입됩니다. 충남대와 공주대를 비롯한 권역 내 24개 대학, 교육청, 연구소,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등 60여 개 기관, 80여 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미래 이동수단인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와 모빌리티 정보통신 기술을 핵심 분야로 선정해 인재 양성, 기술 고도화, 기업 지원, 창업 활성화를 집중 지원합니다. 특히 대전의 연구 기반, 충남의 제조업 기반, 세종의 실증 기반을 결합해 연구, 실증, 생산의 상호 보완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며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보관입니다. 권역 내 24개 대학은 공동 학사 조직인 대전, 세종, 충남 공유대학을 구축해
모빌리티 소재 부품 장비와 모빌리티 정보통신 기술의 2개 융합 학부를 설치하고 인재를 양성합니다.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등 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핵심 연구소는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며 학생과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충남도는 지난 12일 홍성 제2컨벤션 웨딩홀에서 제2차 물통합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4대 수계 유역별 제1차 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물통합관리 중장기 계획은 10년 단위 수립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정부 조직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새로운 물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실행 사업을 발굴하고자 수립하는 수질, 수생태, 수자원 종합 기본 계획입니다. 도민이 바라보는 4대 수계 유역별 물관리 현안 도출을 주제로 연 이번 포럼은 물통합관리 계획 수립 방향을 설명하고 유역별 현안 도출 및 물통합 비전, 미래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빈준수 도 물관리 정책과장은 물포럼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검토 반영해 도민과 함께 실행 계획을 만들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제2차 물포럼을 열고 도민의 정책 제안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장대 도시 첨단산업단지를 첨단 센서 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단지로 조성합니다. 지난 8일 대전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첨단 센서 산업 육성을 위한 장대 도시 첨단산업단지 혁신성장센터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장대 도시 첨단산업단지에 창업, 소통 교류, 주거 공간이 융합된 혁신성장센터를 건립하고 첨단센터 특화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혁신성장센터에는 첨단센서 신뢰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센서 소재, 부품, 장비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센서 사업을 육성 지원하게 됩니다. 아울러 대전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장대 산업단지 조기 조성, 지원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과 센서 기업 유치 등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함께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장대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장대동 1원 7만 3천 제곱미터 규모로 조만간 재해 영향평가 및 중앙산업단지 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거쳐 2024년 산업단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남 보령시 주요 교차로 8곳에서는 긴급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지 않고 출동이 가능해집니다. 충남 소방본부는 보령시와 협력한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7월 중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총 2억 5천만 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단말기가 설치된 긴급 차량이 접근하면 교차로 신호 제어기가 인식해 차량이 통과할 때까지 신호등을 녹색불로 유지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긴급 차량은 보령소방소 내 지휘차, 펌프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등 8대가 해당됩니다. 도소방본부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현장 출동 시간 단축 및 교차로 교통사고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벼 재배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먹노린재와 애멸구 수가 증가해 방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는데요. 충남 서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내 농업협동조합들과 연계해 드론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황희서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서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제1회 농작물 병해충 지역방제 협의회. 이날 회의에는 농업관계 기관장, 작물보호협회장, 군청 해당 부서장과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여름철 농작물 병해충 발생 현황 정보 공유, 집중예찰 결과 보고 및 방제 요령이 논의됐습니다. 여름철에 잦은 비와 고온다습한 날씨가 지속될 경우 다양한 병해충이 발생하고 농작물 습해 등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특히 작년에는 긴 장마로 인해 잎진무늬 마른병과 홍명나방, 도열병 발병으로 인해 벼품종인 소다미와 보람찰 재배 농가들은 큰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7월 장마가 시작된 만큼 작년과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름철 병해충의 철저한 예찰과 방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올해 먹노린재와 애멸구의 밀도량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여 벼농사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먹노린재와 애멸구는 벼의 즙을 빨아먹고 말라 죽게 만들어 벼 품질을 감소시키는 주범으로 꼽힙니다.
트랩 채집량을 보면요, 27개소 1,707마리가 채집이 됐고요. 전년 대비 38%가 증가된 양입니다. 본담 밀도량은 20주당 평균 3마리로 전년 대비 50% 정도 증가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농기센터는 먹노린재, 벼멸구, 입도열병, 입진무늬 마른병, 홍명나방 등 여름철 발생률이 높은 병해충에 대해 방제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1차 방제는 오는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됩니다. 특히 지역 농협협동조합에서는 무인헬기, 드론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론기 12대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호응이 상당히 좋은. 또한 농가들이 방제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한 방지책도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깃발을 제작을 해서 민원을 이제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깃발을 이제 농가들한테 배포를 하고 제가 이제 방제가 완료되면 깃발을 회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농기센터 장순종 소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적기 방제 홍보와 취약 농가 방제 장비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적기 방제를 잘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대농들은 자기 어떤 가족에 있는 병작질을 잘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독려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SBN 뉴스 황희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9월 2일 개최하는 제27회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충남도가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상황에서 이번 대회 개최에 감염 확산 및 방역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준비위원회는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알아봤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무산됐던 충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올해는 서천군에서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대회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일간 진행되며 서천 종합운동장 등 각 종목별 경기장에서 총 21개 종목의 경기가 열립니다. 지난 12일 개최된 제27회 충남장애인 체육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서천군수, 장애인체육회 등 관계자들이 모여 대회 관련 상황을 논의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유동성 있는 체육대회 추진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이날 준비위원회의 개폐 회식에 대한 부의안건 심의를 통해 성화 채화지 및 봉송 구간, 개회식 성화주자 선발 기준, 개회식 주민 초청 여부, 꽃탑 설치에 따른 예산 전용 여부, 장애인 배려 택시 배정 여부 등 주요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서천군 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개회식 관람객 초청에서 시군 선수단 참가를 줄이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군민을 초청합니다. 또 대회 기간 중 종목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개회식 참여 가능 인원이 100명 이내로 제한되어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성하채화는 이병헌 의원의 의견을 받아 서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문화마당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봉송은 차량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안대로 실명이 공정하고 차량으로 13경면을 차량으로 순회한다. 그리고 기념 촬영을 한다. 이어 개회식 성화주자의 구성과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한덕수 서천군 감사실장의 의견에 반동혁 위원이 동의하며 장애인 주자와 각계각층의 대표가 조를 짜서 팀을 이뤄 구성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1안의 장애인 주자와 2안에 있는 비장애인 여성 대표, 강하나 대표 이런 주자들을 2인 1조로 이렇게 5주자 10명으로 하면 이 안을 다 살리지 않을까. 반동혁 위원의 이 같은 의견에 위원회 전원이 동의해 성화주자 구성은 장애인 주자만으로 이루어졌던 구성에 각계각층의 대표가 같이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또 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선수와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체육대회 최초로 서천군이 장애인 배려 택시를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개폐회식 행사 연출을 맡은 위너지 BM 장석현 감독은 바람의 화합이라는 주제로 제27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27회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의 큰 주제는 윈드 오브 하모니, 바람의 화합이라는 의미로 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장석현 감독에 따르면 이번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에는
공연자들을 위한 대규모 무대 설치, 웅장한 사운드를 제공할 음향 시스템, 700인치 규모의 영상 시스템, LED 조명 설치, 현장 중계와 함께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관리를 위해 모든 출입 인원에 대해 입장 시 살균 소독을 진행하며 발열 체크기, QR코드 측정기, 열 화상 적외선 감지 카메라, 바이러스 챔버 설치로 코로나 감염 방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노군수는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상당한 군민과 도민을 위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대회 준비 의지를 밝혔습니다. SBN 뉴스 이주영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금강변 에코 멀티플렉스 공간 조성 사업에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예산 확보 불확실, 공간 배치, 편의시설 확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돼 사업 추진의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 것인데요. 이에 군은 주민들의 지적을 토대로 사업 내용에 추가해 보완하는 등으로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금강변 에코 멀티플렉스 공간 조성 사업 주민 간담회 현장을 이주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일 마서면 주민자치센터 금강변 에코 멀티플렉스 공간 조성 사업 주민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사업 보고를 진행한 강원대학교 유승호 교수는 전 지역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트렌드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과 예술을 결합해서 젊은 사람들한테 허들어질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스팟, 장소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메타버스 기반의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 자리에서 노박래 군수와 나학균 서천군 의회 의장은 특색 있는 사업으로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런 기대감보다는 사업 예산 마련 불확실성, 주차 공간 확보된 광장 설치 급선무, 주요 관광객 대상 반영 등을 이유로 강한 반대 견해를 보였습니다. 최순환 라운제나 상가 번영회 회장은 라운제나 음식 특화 거리에도 지원할 예산이 없는 서천군 입장에서 이번 사업을 진행하는 예산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 사업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라운제나 거리라고 음식 특화 거리라고 만든 것만 이름만 붙였지 군에서 지원을 하거나 지자체에서 거기서 뭘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정도 예산을 갖고 이걸 지금 이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뭔가 현실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거의가 한 70~80%가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또 최 회장은 많은 관광객 유치에 따른 방문객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주차장 확보와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광장 조성이 빠진 부분도 지적했습니다. 땅을 매입을 해서 차라리 거기다가 간이 그 무대도 하나 만들고 주차 공간도 넓게 만들고 거기다가 어린이들이나 어른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밤에는 조명 그렇게 되면 그리고 공연을 주말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30군지 공연도 하고 커다란 광장이 필요해요. 조성술 라운제나 상가 번영회 사무국장은 야간과 관련된 것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낮과 관련되어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미디어 아트거리 조성에서 지금 15개 조형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보면은 이거 한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야간 조명에 대한 것만 부각이 많이 되고 낮에 볼 수 있는 볼거리에 대한 거는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걸로 보이겠습니다. 이어 조 국장은 어린아이들 위주의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대상을 고려해 공원의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 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의 관광객이 유입이 되는 형태로 보면은 어린 아이들 위주의 가족 단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상에 관광객을 유입을 시켜가지고 함께 뭔가 체험을 하고 볼 수 있는 거리 조성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 밖에 교통량 증가와 과속 차량으로 사고가 잦은 지점에 미디어 아트교 설치에 따른 효율성 문제 등 주민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먼저 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호 교수는
관광지로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것을 마련해야 했다며 주민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최종 보고를 한 달 후에 갖겠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군은 이번 사업에 대해 5가지의 사업을 실행 용이성, 실행 비용, 전략적 가치라는 3가지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해 1단계, 2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는 미디어 아트폴 거리 조성, 빛의 둘레길, 미디어 아트교 설치, 2단계는 메타버스 체험관 건축 및 미디어 정원, 야외 미디어 아트 놀이체험 시설 등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 지역 모든 경로당이 지난 6월 말 오랜 기간의 휴식 끝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서천구는 경로당 운영에 앞서 방역을 시행했고 운영 재개 후 경로당별로 공통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시 문을 연 경로당에 오랜만에 찾은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이주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338개소의 경로당 운영을 6월 28일 재개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이번 경로당 운영 재개는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중단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9일 오랜만에 경로당에 방문한 어르신들은 서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시며 환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또 어르신들 간의 백신 접종 등 코로나 전국을 맞아 지켜야 할 수칙들의 안내를 받으며 안전한 일상을 보내기 위한 다짐을 약속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다시 운영에 들어간 경로당들은 명부 작성,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등의 9가지 공통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됩니다. 예, 현재 우리는 잘 하고 있어요. 저게 항상 메모를 하고 있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로당 이용은 백신 접종을 한 어르신들만 할 수 있으며 중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어르신들은 불편함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제각기 집에서 먹고 오시니까 식사 걱정은 하도 안 하고 그거는 걱정할 거 없어요. 또한 경로당 재개를 위해 서천구는 지난달 14일부터 전문 소독업체를 통해 코로나19 특별 방역과 소독을 마친 상태입니다. 이제 경로당 재개하기 전에 방역 소독 및 방역 예획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재개 초기이지만은 경로당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개된 경로당 운영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로당을 이제 오랫동안 못 이용하셨다가 이제 어르신께서 경로당 이용하시니까 다들 좋아하십니다. 이제 경로당에서 이제 많은 일상생활 얘기도 하시고. 한편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께서는 문예교실, 요가 등과 같은 문화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처럼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였습니다. 올해 여름 무더위 속에서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톡톡히 할지 기대해 봅니다. SBN 뉴스 이주혜입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7일 대한민국 환경대상위원회와 환경미디어가 공동 주최하는 제16회 2021 대한민국 환경대상에서 환경정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환경대상은 친환경 사회 실현을 목표로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체, 개인 등을 발굴하고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는 상입니다. 서천구는 옛 장항제련소 주변 토양오염 정화 완료 및 활용 방안 마련, 판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기후변화 대응 정책 사업 추진, 미세먼지 저감 정책 사업 추진, 전국 최초 비대면 온라인 기후변화 대응 교육 추진, 깔끔이방 설치 등의 환경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옛 장항제련소 오염 토양 정화구역 내 환경정화 및 새로운 경관 생태자원을 창출하는 환경정책을 펼친 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목표를 두고 브라운필드 국제환경 테마지구 조성, 서천갯벌 세계 자연유산 등재, 동백정 해수욕장 생태복원 등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 서천군 보건소의 일부 업무가 그린 리모델링 공사로 중단됩니다. 그린 리모델링 공사는 서천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을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에너지 성능 개선을 목표로 성면 제거, 단열 보강 및 고성능 창호, 고효율 공조 시스템 및 조명 교체와 함께 구조, 노후도, 안전, 미관 등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서천군 보건소는 내부 공사가 시작된 지난 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치과, 한방, 물리치료 등 일반 진료와 검사,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채용 신체 검사, 운전면허 적성 검사 업무 등이 중단됩니다. 단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내과진료, 예방접종, 금연상담실, 영양플러스 등의 업무는 보건소 건물 옆 주민건강증진센터로 이전하여 운영됩니다. 서천군 보건소의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는 8월 9일에는 업무를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린 리모델링 공사 대상 6개소 중 도삼, 장상, 팔지, 금복 보건진료소는 사업이 마무리됐고 화양보건지소는 이달 중순에, 서천군 보건소는 9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진희 서천군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그동안 노후된 보건기관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충남 서천소방서는 지난 8일 화양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을 운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소방관 직업체험교실은 아동 청소년기의 소방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함양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확립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체험교실에서는 소방공무원 직업 및 소방서에서 하는 일 소개, 방화복 등 개인 안전장비 착용 체험, 소방차량 및 장비 소개, 방수체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최경수 서천소방서장은 미래소방관 체험교실을 통해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직업 탐색과 향후 진로를 준비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소방안전교육을 진행해 조기에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천군 판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7일 지역 내 어르신, 치매 환자, 장애인 세대 등 저소득 취약계층 44가구를 대상으로 똑똑 안부두드림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똑똑 안부두드림 사업은 협의체 민간위원과 판교면 맞춤형 복지팀 공무원이 함께 2주에 1회씩 저소득 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음료를 전하며 확인 안부까지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여름 장마철 안전교육을 병행합니다. 김영환 판교면장은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천군이 지난 10일 서천군 미디어 문화센터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을 초대해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을 상영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학교 가는 길은 특수학교 설립 문제를 통해 바라본 장애 아동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그린 영화입니다. 특히 이날 서천군 기업인 협의회에서 충남 장애인 부모의 서천지회에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장애인과 그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지난 9일 서천읍 행복나눔후원회, 서천노인복지센터, 서천읍 행정복지센터가 함께 모여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공지능 돌봄 로봇 지원 사업은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돌봄 취약계층의 정서적 안정과 정신, 신체 건강관리, 돌봄 공백 최소화, 독거사 예방 등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로봇들은 움직임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 기능, 약 복용 시간 등 건강관리 기능, 노래, 말벗 등 정서 안정 서비스 기능, 치매 예방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와, 아니 우리 지역에 힘이 되는 금융이 있다고요? 어머, 진짜요? 진짜야 MG 진짜야 MG가 힘이 될 거야 나를 위한 진짜 금융 MG 새마을금고
이상으로 S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